자, 오늘은 타블렛으로 좀 수업을 하니까 잘 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실수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 71페이지 이야기를 할 건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정석에도 써있듯이 이건 중학교 때 이미 배운 거야. 중학교 때 이미 공부했는데 별도로 다 하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여기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짚고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고등학교 수학을 함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라는 취지로 지금 정석에 실어 놓은 거거든요. 이거는 이 홍성대 할아버지가 되게 잘 실어 놓은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처음으로 할 이야기는 말 그대로 실수니까 뭐가 실수인지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수, 자연수 라는 게 있죠. 영어로는요? 네이처? 네이처? 뭐예요? 자연의 수. 내추럴 넘버. 진짜요? 네. 그래서 자연적으로 나온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사실 이 자연수만 갖고서 열심히 살았죠. 옛날에 저기 막 그 약간 원숭이 비슷하던 그 시절에, 짐승 같던 그 시절에는 자연수에 있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만, 이 자연수의 개념이 조금 더 확장이 돼서 어떤 얘기도, 0이라는 수도 나오고 음의 정수라는 말도 나오죠. 참고로 음의 정수는 우리가 언제 배움? 중1 때 배웁니다. 중1 때. 맞아요? 그래서 음의 정수라는 말을 배우면서 자연수, 우리는 자연스럽게 양의 정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정수들,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를 0까지 해서 이제 정수라고 부르고요. 당연히 정수가 아닌 아이들도 있어요. 자, 얘네들 다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 유리수. 자, 유리수 중에 정수가 아닌 애들, 정수가 아닌 유리수들, 걔네들 우리가 대부분 다 소수라고 부르고요. 이 소수는 크게 두 가지, 유한소수랑 무한소수. 여기서 이제 그 유한소수라는 표현을 보시면서, 정수란 말 안 썼네 여기다가. 유한소수라는 표현을 보시면서 이제 원래는 자연수만 있다가 이제 뭐 이런 거지. 사과가 6개 있고 사람이 6명 있어. 그럼 한 개씩 먹으면 돼. 근데 사과가 3개 있고 사람이 6명 있어. 그럼 한 개씩은 못 먹잖아. 그럼 반쪽만 먹어 라는 표현. 다시 말하면 정수분의 정수 표현, 정수를 비례한 표현, 그 소수라는 표현에서 이제 유한소수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고요. 소수를 쭉 우리가 관찰해 본 결과 또 무한 계속 써야 되는 소수들이 있더라고. 첫 번째가 순환소수. 사실 순환소수까지는 우리가 분수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리수, 셀 수 있는 수, 다시 말해서 기약분수로 표현 가능한 수들을 우린 전부 다 유리수라고 불러요. 그럼 중요한 건 무한소수 중에 어떤 애도 있냐? 이렇게 얘기했죠. 순환하지 않는 소수. 옛날에는 비순환 소수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한자를 계속 없애는 교육과정상 그냥 순환하지 않는 소수라고 풀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얘네들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라고 한다? 무리수라고 하죠. 무리수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대충 한 3학년 때쯤에 배웠을 거야. 분명히 실제로 존재하는 수이기는 한데 표현하는 게 좀 힘들더라고. 그래서 이 예전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다 아실 겁니다. 그 피타고라스 학파라는 애들이 있었잖아요. 그 친구들이 자연수를 굉장히 숭배했던 친구들이거든요. 뭐 3대, 4대, 5 이런 거. 피타고라스의 수라고도 부르는 그런 것들. 뭐 5대, 뭐 11대, 13 뭐 이딴 거.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아니, 직각삼각형이 딱 있는데 여기에 요 길이가 1이고 요 길이가 1이면 도대체 요 길이는 몇일까요? 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이니까 이 길이를 말할 수 있을 텐데 이거를 백난 칠할 해봐도 유리수로 표현이 안 돼. 다시 말하면 기하분수 형태로 표현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야, 뭐 새로운 게 있나 봐 라고 했다가 죽었다는 썰 들어본 적 있죠? 네. 그 몸에다 돌을 매달아 갖고 무슨 강에다 던졌다 그러나?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처음에는 굉장히 우리가 숨기고 있던 수였다가 이 수들이 밝혀지죠. 분명히 이런 수가 존재는 하는데 누군지 말하기가 좀 힘드니까 얘를 우리가 표현하는 새로운 기호를 갖고 좀 얘기하자
라고 해서 무리수라는 것들이 표현이 되기 시작했고, 뭐 대표적인 게 루트가 포함된 수들, 뭐 루트 2나 뭐 루트 3 이런 것들이겠죠. 아니면 너네가 잘 알고 있는 파이, 원주율이죠. 이런 애들도 무리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하고? 실수라고 하고요. 실수라는 건 말 그대로 실제로 존재하는 수들, 우리 눈에 보이는 수들, 그래서 리얼 넘버라고 합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수에 뭐 미스테이크, 진짜 못 배운 애들입니다. 리얼 넘버, 실수라고 하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유리수는 기하분수 형태로 쓸 수 있으면 유리수. 여기서 이제 기하분수는 분모와 분자가 정수인 수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무리수. 그래서 무리수 같은 경우는 분수 형태로 표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른 약속과 규칙을 가지고 어떠한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하게 됩니다. 인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뒤에서 배울 내용이긴 하지만 미리 좀 살짝 얘기를 해드리면, 실수가 있어요. 실제로 존재하는 수가 있어. 그럼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수도 있을까? 걔 이름이 바로 허수. 가짜수예요. 말 그대로 허수. 우리가 영어로는 imaginary number라고 불러서 앞 글자 i를 따서 이제 주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상상 속에 있는 수들, 얘를 허수라고 하고요. 이거를 다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복소수라고 부릅니다. 복소수 안에는 실수도 있는 거고 허수도 있는 거야. 잘못 배운 친구들이 복소수라고 하면 다 허수인 줄 알거든. 복소수 범위 안에는 실수, 허수를 다 합쳐서 우리는 복소수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복소수 얘기하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일단 수의 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좀 먼저 알았으면 좋겠고요. 물론 배우는 학년들, 뭐 중1 때 배웠고, 순환소수 중2 때 배웠고, 순하지 않는 소수, 무리수죠, 중3 때 배웠고, 그래서 중학교 과정까지 우리가 실수에 대해서 완벽하게 마스터를 해놨고, 마스터 다 해놨으니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허수에 대해서 좀 배울 거고, 허수를 배운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복소수에 대해서 전부 다 알 수 있지 않겠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원 이름이 복소수예요. 실수에 대한 내용도 다루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수의 체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얘는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야기. 절대값. 우리 문제 풀다 보면 굉장히 많이 보이죠? 자, 절대값이 뜻이 뭘까요? 수직선에서 같은 거리. 자, 거리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직선상에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의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절대값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수직선상에서 0에서부터 마 3까지 야, 여기 얼만큼 떨어져 있니? 라는 질문인 거야. 몇 칸 떨어져 있어? 3칸. 그럼 절대값 3이라고 하면 마찬가지 원점에서부터 3까지 야, 얼만큼 떨어져 있어? 3칸. 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그럼 웃긴 건 x-5가 절대값을 씌웠더니 7이 됐어요 라는 말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자, 무슨 뜻이야? x 빼기 5라는 친구가 원점에서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다? 7칸 떨어져 있다야. 그럼 당연히 원점을 띠 그어 놓고 오른쪽으로 7칸 갔으면 7일 거고 왼쪽으로 7칸 갔으면 마이너스 7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첫 번째 x-5가 7이라고 얘기해 볼 수도 있을 거고, 두 번째 x-5를 마이너스 7이라고 얘기해 볼 수도 있을 거라고. 그럼 x값은 어떤 애가 나올까? 첫 번째 12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 x는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라고 말을 하겠지.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보면 이제 어떤 말도 할 수 있냐? 그럼 절대값 x-5가 7보다 작다라고 하면 얘는 무슨 뜻일까요? 라는 거죠. 그럼 무슨 뜻이야?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7보다 작아. 그 말은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7만큼 갔을 때보다 작으니까 요런 데 어딘가에 x 빼기 5가 있다는 말 아니겠어? 왼쪽으로 7만큼 간 거보다 작으니까 요런 범위 어딘가에 x 빼기 5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 그럼 다시 말하면 이 안에 있는 절대값 안에 있는 x 빼기 5라는 이 친구는 7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7보다는 큰 범위 있다는 말 아닐까? 맞아요?
양변에 5를 더해서 x의 범위를 바로 얘기할 수가 있어야 하겠죠. 맞습니까? 그럼 또 하나 더. 절대값 x-5가 이번엔 7보다 커버렸어요 라고 말한다면 원점에서부터 7만큼 떨어진 것보다 더 멀리 떨어졌으니까 요런데 얘 있거나 왼쪽으로 7만큼 더 멀리 떨어졌으니까 요런데 얘 있다는 말 아니겠어? 그럼 그 말은 첫 번째 x-5가 7보다 완전히 더 커버린 수이거나 아니면 x-5가 마이너스 7보다는 더 작은 수가 되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절대값이 포함된 어떤 등식이라든가 부등식을 풀 때는 일단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의 개념이었구나 라는 걸로 접근을 하고 푸시는 게 가장 기본적인 풀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 이런 걸 물어보죠. 절대값 x-5 플러스 절대값 2x 빼기 1 얘가 7. 홀리 몰리. 문제에서 뭐라고 한 거야?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그 거리를 더했더니 몇이더라? 7이더라야. 그럼 절대값이 두 개 있어버리면 우리가 얘를 바로 해석하는데 조금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물론 못하는 건 아니야. 할 수는 있지만 이거를 해석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해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절대값이 두 개 있는 이 문제를 풀기 이전에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되는 이야기 하나 시작해 봅니다. 오, 기가 막히죠? 정신 똑바로 차려. 괜찮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자, 잘 들어봐. 절대값 A. 원점에서부터 A까지 떨어진 거리죠. 그럼 얘는 뭐겠어? 그냥 A라고 말하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A라고 말하면 돼요? 그럼 언제 이렇게 말할 건데? A가 0보다 큰 애면 그냥 말하면 돼. 하지만 A가 0보다 작은 애라면 무슨 뜻이야 이거? 부호를 바꾸고 말하면 돼. 자, 절대값 2 몇인데요? 그냥 2 안에 거 쓰잖아. 근데 절대값 마이너스 2라고 하면 그냥 마이너스 2 쓰면 되는 거야? 아니지. 부호를 바꿔야 되겠지. 맞아요? 여기서 요 마이너스 기호를 보면서 뺀다는 표현을 하시는 친구들이 있어요. 미친 거야. 부호를 바꾸기 위해서 붙인 겁니다. 왜? 음수를 그대로 쓰면 거리의 개념에서 음수는 없잖아. 그래서 양수로 바꿔서 말하기 위해서 부호를 바꿨다 라는 거고. 여기까지 콜. 하나 더. 얘랑 같은 표현. 루트 A의 제곱. 맞아요? 양수면 그냥 제곱 루트 지워서 쓰면 되는데 음수면 제곱해서 부호가 바뀔 거 아니야. 양수로. 맞아? 그래서 부호 바꿔서 쓰셔야 됩니다 라는 거야. 자, 뜬금없이 이 말을 한 이유 뭐 때문이냐? 절대값이 포함된 다음과 같은 식은 이 안에 있는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그냥 쓰거나 부호를 바꿔 쓰는 일이 발생된다고. 맞아? 그러면 다시 우리 문제에서 제시했던 이야기. 절대값이 두 개 있네. 그럼 여기서 봤더니 이 친구 x 빼기 5가 있죠? 그럼 x의 5보다 큰 애를 넣으면 이건 양수야 음수야? 양수잖아. x의 5보다 작은 애 넣으면 이건 음수잖아. 맞아? 여기 볼게. x의 2분의 1보다 큰 애 넣으면 양수잖아. 2분의 1보다 작은 애 넣으면 음수잖아. 그럼 양수일 때는 그냥 쓰지만 음수일 때는 부호를 바꿔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며. 그럼 다시 x가 2분의 1일 때를 기준으로 한번 우측에 있는 친구의 부호가 바뀌겠죠. 하나 더. x가 5일 때를 기준으로도 왼쪽에 있는 친구의 부호가 바뀌겠지. 맞아? 그럼 우리는 x의 범위를 나눠놓고 각각의 식을 표현한 다음 한번 7이 되게 하는 x가 누군지를 찾아보겠다는 거야. 어떻게 하냐? 십자가를 긋습니다. 또로롱 또로롱 또로로로롱. 끝. 여기는 어떤 애 쓸 거냐? x의 2분의 1보다 작은 애.
그럼 여기 어떻게 쓰게? x의 5보다 크네. 그리고 가운데는 뭐겠어? 2분의 1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은 애 쓰면 되지 않겠음? 됐어? x의 범위를 나눠놓고 각 범위에 맞는 식들을 우리가 한번 표현한 다음 7이 되게 하는 값이 누군지를 찾아보겠다고. 그럼 x가 2분의 1보다 작아요 라고 해버리면 자 여기 x의 2분의 1보다 작은 애오지? 그럼 이거 양수겠어? 음수겠어? 음수. 아 5보다 작으면 음수니까 2분의 1보다 작으면 당연히 음수 아니야. 얘도 음수지? 그럼 둘 다 음수니까 부호가 바뀌어서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x 플러스 5 빼기 2x 플러스 1 그게 7이 되는 x값을 찾아주세요 라는 말이겠네. 정리하면 마이너스 3x 6이죠? 1 맞아요? 그럼 x는 누구? 마이너스 3분의 1 맞습니까? x가 2분의 1보다 작다면 마이너스 3분의 1 넣은 게 답이래. 2분의 1보다 작은 범위에 있는 값 맞나요? 맞네요. 그럼 x에다 마이너스 3분의 1 넣으면 진짜 7 나오겠다. 받아들임? 이게 첫 번째. 그럼 두 번째. 여기는 2분의 1보다 크고 5보단 작잖아. 그럼 x자리 2분의 1보다 큰 애 넣고 5보다 작은 애 넣을 거야. 자 여기 볼게. 5보다 작은 애지? 네. 그럼 음수니까 부호 바꿔서 써야 되겠네. 받아들여? 하지만 2분의 1보다 크니까 이건 양수네요. 네. 그냥 쓰면 되겠죠? 그게 7. 계산하면 x. 맞아요? 이거 계산하면 몇이야? 4니까 넘어가서 몇? 3이 되는 거 아니겠어? 받아들임? x가 2분의 1보다 크고 5보다 작을 때는 3 넣으면 돼요 라는 거지. 네. 자, 이 범위 안에 3이 있나요? 네. 그럼 3 넣어도 되겠네. 3 넣으면 앞에 거는 음수고 뒤에 건 양수니까 부호 바꿔 쓰고 그냥 쓰고 계산하면 실제로 7 나오나 봐. 받아들여? 그럼 마지막 5보다 크다면 양수죠? 양수죠? 그럼 부호 그냥 쓰면 되는 거죠? 그럼 정리하면 3x죠? 마이너스 6이죠? 넘어가면 몇인데요? 3이죠? 그럼 x는 몇입니까? 3분의 13이죠? 맞아요? 네. 야, x가 5보다 클 때는 3분의 13 넣으면 돼. 근데 여기서 문제. 이 3분의 13은 5보다 큰 애야? 아니요. 우리 5보다 클 때만 보래매. 근데 5보다 작은 애가 답이에요 라고 말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네. 그럼 얘는 답이 아니에요. 해서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x값이 누굽니까? 라는 그 질문에 마이너스 3분의 1과 3 두 개입니다 라고 마무리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절대값이 한 개밖에 없으면 우리는 절대값의 뜻을 가지고 그냥 문제를 푸셔도 관계가 없지만 절대값이 2개 이상 늘어나게 되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구간을 나누고 각 구간에 맞는 식을 표현한 다음 우리가 원하는 x값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똑같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이야기. 절대값이 나온다면 절대값은 무슨 뜻이다? 거리. 거리의 개념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끝내지 말아주세요. 절대값은 거리의 개념을 갖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얘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뭘 한다? 구간을 나누고 각 구간에 맞는 식을 세운 다음 문제를 풀겠다 라고 하셔야 돼. 그게 내가 지금 보여드린 다음과 같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올 때마다 계속 연습할 거니까 너무 쫄지 마시고요. 아시겠어? 진태야 괜찮니? 그 다음 이야기 렛츠고.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무슨 얘기냐? 이름이 좀 길어요. 자신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보실게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라든가 혹은 뭐 시험을 볼 때 한 번씩 그런 표현들이 있었을 거야. 이거는 아이고 이거 쓰면 안 되는데. 이거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다라는 표현. 맞아요? 혹시 이런 표현 보신 분 있어요? 나 문제 풀다 한번 본 적 있다? 없나요? 대답 안 해? 본 적 있다 없다지 뭘 몰라야 있냐고. 있어 없어?
와씨 청문회야?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씨, 본 적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공부 안 한 거야. 본 적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 오, 근데 한 번에 대답 안 했어. 감박? 하려다가 하려다가? 태영이 본 적 있어 없어? 있어요? 자, 문제는 이겁니다. 뭐 왜? 저는 왜 못 봤을 거예요? 공부 안 해서. 저기 진태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어? 자, 얘가 무슨 표현인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래. 갑자기 뜬금없이 아니 이 대괄호 x 쓴 놈은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라고 말해놓고 문제를 풀래. 아씨 이런 표현 배운 적이 없단 말이야. 아니죠. 배운 적 있죠. 새끼야. 루트 5의 정수 부분 누굽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루트 5는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아. 루트 4보다는 크고 루트 9보다는 작아서 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래서 정수 부분 누구예요? 2예요 라고 말했다고. 맞아? 네. 그럼 얘 정수 부분이 2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 당연히 이 친구의 짝꿍 누구도 소수 부분도 물어보죠. 네. 소수 부분 몇인데요? 루트 빼기 2. 루트 5 빼기 2. 아, 나 자신에서 정수를 빼면 된단 말이지. 자, 루트라는 기호로 또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또 힘들어할 것 같아서 숫자로 그냥 얘기합니다. 3.15라는 수가 있어요. 이 친구의 정수 부분 몇입니까? 3. 오, 예. 소수 부분 몇입니까? 0.15. 아유, 이 정도 대답할 수 있잖아요, 은순아, 그치? 얘네들 왜 대답 안 하는 거냐? 3.15 빼기 3. 아까 은순아, 얘네들은 왜 대답 안 하는 거 도대체? 이해가 되니? 얘네 납득돼? 이상하지 않냐, 얘들? 이거 뭔데? 어깨 뭔데? 뭔데? 연기해? 됐어요? 태용이 돼? 아, 이게 어려워? 아니요. 어려워? 하나 더. 1.74라고 있을게. 자, 정수분 몇이야? 1. 소수분. 3.14. 됐잖아. 나 자신에서 소수 빼면 정수 빼면 소수분이잖아. 네. 어려워? 자, 그럼 마지막 문제. 마이너스 2.14가 있어. 얘 정수분 몇이야? 마이너스? 라고 말하면 이제 골로 가는 거지. 왜? 아니 루트 5 할 때도 분명히 봤잖아. 2하고 3 사이에 있으니까 2래매. 마이너스. 그럼 3.15는 3하고 4 사이에 있는 숫자니까 3이래매. 1.74는 1하고 2 사이에 있는 숫자니까 1이래매 정수 부분. 그럼 마이너스 2.14는 마 3하고 마이너스 2 사이에 있는 수 아니야? 맞아? 맞아? 그럼 뭐라고 말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4. 마 3이라고 말해야지. 왜 마이너스 2라고 말을 하냐고. 규칙이 없잖아 그러면. 맞아? 여기까지 됨? 이 친구의 정수 부분 누구야? 마 3이야. 그럼 소수인 부분은 누구겠어? 0.86. 아, 나 자신에서 정수 빼면 된다며. 계속 얘기했던 거 아니었어? 여기까지 얘기해. 이렇게 정수 부분에서 얘기할 때 이 정수 부분이 뭐였냐면 나보다 크지 않은, 나보다 작은 애들 중에 어떤 애 제일 큰 정수를 말했어. 맞아?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한 자신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이건 뭘 얘기하는 거야? 정수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길게 쓰는 게 너무 귀찮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 요런 기호를 쓰는 거라고. 자, 이거 어떻게 할게요? 가우스 X. 저 표현은 이제 가우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가우스가 포함된 식, 가우스가 포함된 뭐 방정식, 부등식, 이런 것들 우린 과연 또 어떻게 이해해보고 풀어볼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또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얘가 뭐냐? 나보다 크지 않은 최대정수? 가우스 X라고 부르고, 이 가우스 X는 뭐다? X의 정수 부분을 의미한다 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X가
n이라는 정수보다는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 바로 걔보다 하나 더 큰 정수겠죠? 네. 정수일 때 다음과 같은 범위 안에 있다면 가우스 x는 항상 뭐가 된다? n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 이게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 될 거고요. 아휴, 문제에서 물어봅니다. 봐방. 자, 한번 들어방. 가우스 x의 제곱 플러스 3 가우스 x 플러스 2는 0이에요 라고 한번 해볼게. 오! 이 가우스 x 대괄호 x는 나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입니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다음을 0 만드는 x값을 좀 찾아봐라 라고 물어봤다고. 맞아? 네. 그럼 생각을 해보는 게 잠깐만, 요거 가우스 x, 분명히 x가 어떤 두 정수 사이에 있다면 얘가 바로 그 가우스 x 값이 되는 거 아니었어? 맞아? 그러면 편의상 x를 n보다는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는 작은 어떤 정수라고 했을 때, 어떤 실수라고 했을 때 분명히 가우스 x는 뭐가 된다는 사실을, n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야. 네. 그러면 난 지금부터 이 친구를 n이라고 할게. 네. n이라고 할게. 그럼 n 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가 0인데요 라는 말이잖아. 네. 그럼 인수분해해서 뭐 이렇게 쓰는 거 정도는 어렵지 않잖아. 네. 그럼 n은 도대체 누굽니까?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인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n값 찾는 거였어? 아니요. x 찾는 거였잖아. 네. 그럼 얘를 다시 왼쪽으로 넘겨서, 야, n이 마이너스 1이 나왔어, 마이너스 2가 나와서 그 말은 x가 어떤 애다?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은 애이거나, 오케이? 마이너스 2가 나왔어, 그 말은 x가 어떤 애?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애라는 거잖아. 그럼 이걸 합쳐서 우리가 한 번에 말할 수 있죠.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은 애가 오면 되겠네. 받아들임? 분명히 방정식을 풀었는데 x가 범위로 나왔죠. 네. 마찬가지 이 가우스를 푸는 과정에서도 계속 다음과 같은 구간의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나한테 지금 들었던 절대값 그리고 가우스 관련된 문제들은 항상 구간이 포인트가 될 거야. 절대값은 구간을 나눈 다음 각 구간에 맞는 식들을 세워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겠고, 오케이? 가우스도 마찬가지. 각 구간에 해당되는 어떠한 정수값들이 튀어나오니 이 구간이 답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구간에 맞는 값들을 찾는 과정을 여러분들도 거치셔야 된다고. 받아들이겠어요? 이런 표현 어려워요 혹시? 은선이 어려워요? 아파요? 그래? 꾀병? 자, 나 되게 아픈데 씨. 나 죽을 것 같아. 너무 아파. 자, 그러면 가우스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해봤으니까 우리 저기로 가봅니다. 기본 문제. 어이요. 기본 문제 5-1번. 뾰로롱. 근데 이걸로 수업하니까 너무 좋다. 이게 지금 어쩔 수 없이 이게 충전이 안 돼갖고 앉아서 지금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어요. 이게 빼면은 배터리가 지금 없어요. 이게 보면 이렇게 배터리가 없어야 되는데 20%밖에 없어. 20%밖에 없고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충전을 위해서 이렇게 있는 거고, 그리고 안 줘도 되잖아. 너무 좋아. 개꿀. 내가 저거 찍으면서 제일 후회하는 게 내가 칠판 지우는 게 너무 싫은 거야. 나 그거 싫어하고 이거 쓰는 사람인데. 종종 한 번씩 타블렛으로 수업해 드릴게요. 네. 그 타블렛 수업한 거는 거의 영상 편집 안 하고 그냥 바로 올려요. 왜냐면 귀찮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올립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5-1번 문제 쓱 보시면 1번 볼게요. 1번. 봐봐.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때 P라는 놈이 있어요. 절대값 A 플러스 1 더하기 절대값 A 마이너스 3 이래요. 다음을 좀 간단히 하래.
그럼 생각해보는 거야.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고 했어. 봐봐. 얘는 A가 마이너스 1일 때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1보다 큰 애를 넣으면 양수, 작은 애 넣으면 음수 아니냐? 근데 마이너스 1보다 큰 애라고? 그럼 이거 양수겠네? 양수면 절대값 지우고 그냥 써도 상관없는 거 아니겠음? 두 번째, 얘 A 빼기 3은 A가 3일 때를 기준으로 양수와 음수로 나뉘는 거 아니야? 근데 A가 3보다 작은 애래. 그럼 3보다 작은 애 넣으면 음수잖아. 그럼 앞에 거는 양수고 뒤에 건 음수니까 우리가 절대값 기호 풀어서 양수면 그냥 써도 되고 음수면 부호 바꿔서 쓰는 거라며. 맞아? 몇이야? 4. 끝이야. 됐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물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건 십자가 그어서 각 구간마다의 식을 다 세운 다음 거기에 맞는 x값을 구하는 것도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얘는 아예 구간을 제시해줬잖아. 이 구간만 보라며. 태용이 돼요? 받아들여요? 확실해요? 다음에 소리 질러? 아씨 안 됐어. 저 새끼 안 됐어. 자 넘어갑니다. 기본 문제 5-2번. 기본 문제 5-2번. 여기서도 뭐 1번 정도만 보겠습니다. 뭐 중학교 때 다 했던 거고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라 그래. 이거 어그로 끌 필요는 없어요. 자 K가 5보다 뭐하다고요? 작은 자연수, 작은 자연수 라는 표현이 띡 나와 있는 상태에서 가우스 5분의 K제곱 이 값을 모두 좀 구해줄래요? 라고 물어본 거잖아. 진태 괜찮니? 괜찮아요? 술술 잘 들려? 다 막 이해되고 막 지금 잘 가르치나 봐. 나대지 않겠습니다. 그럼 별거 없어. 야 5보다 작은 자연수라며. 그럼 여기다 자연수 제일 작은 새끼 누구? 공이 자연수예요? 공이요? 실수라고요? 미스테이크 스펠링 대봐. 됐어. 아유 새끼 뭐래? 개짐 쏘는데? 개꿀이었는데 지금 결석생들 영상 이거 듣고 있을 거라고. 얼마나 재밌었을까? 얘네 지금 웃다가 막 엄마한테 혼났을걸? 너 공부 안 하고 이상한 거 본다고? 자, 웃지 마시고. 자, 5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제일 작은 자연수 1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 야, 1을 넣어보자. 5분의 1이죠? 네. 몇인데? 5분의 1. 가우스 씌우면 몇이야? 0. 그럼 2 넣어보자. 5분의 4잖아. 1보다 작잖아.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수 아님? 네. 그럼 몇인데? 0. 3 넣어보자. 가우스 5분의 9. 1보단 큰데 2보단 작잖아. 그럼 몇임? 1. 4 넣어보자. 3. 5보다 작으니까 5는 안 넣죠? 맞아요? 그럼 결로 이거 어떻게 말하면 돼? 0하고 1하고 3이요. 그쵸? 받아들임? 예. 받아들여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라 원래 밑에 있는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 아니야. 이거를 더 많이 얘기하면 힘들어. 이 정도만 얘기해 드릴게. 나중에 이제 가우스가 포함된 함수 그래프 그리기 이런 것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좀 나중에 천천히. 급하지 않으니까요. 자, 이제 뒤로 넘어가 봅니다. 뭐 정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막 얘기가 나오고 그 뒤에 보시면 뭐 무리수가 서로 같을 조건이라든가 뭐 이중근호라든가 유리화라든가 있던 내용들이 막 나오는데 다 볼 필요는 없고요. 이런 얘기만 좀 해볼게요. 그 정수를 표현할 때 그 양의 정수를 표현할 때 여러분들이 자주 맞닥뜨리는 친구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2의 배수. 2의 배수를 한번 표현해줘.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간혹 있어. 그럼 2의 배수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선생님 2, 4, 6, 8, 10 쓰면 되잖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얘를 조금 더 현명하고 멋있고 있어 보이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일단 첫 번째, 2의 배수면 당연히 2로 당연히 2가 약수 2를 약수로 갖고 있겠죠? 맞아? 네. 그 말은 소인수분해 했을 때 분명히 인수 중에 누가 보여야 된다? 2가 있어야 되겠죠? 맞아요? 그럼 2의 배수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될까? 2K 맞아? K는 자연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맞아? 네. 그럼 3의 배수도 표현해 보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3K 4의 배수는 4K 5의 배수는 오케이 차측 지금 그러면 문제는 뭐냐 배수 표현들이 하면 어렵지 않아 2K, 3K, 4K 이따위로 하면 돼 돼 여기서 하나 더 나간 표현들이 나와 보이시죠? 78페이지 양의 정수 K로 나눈 나머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런 거야. 어떠한 정수를 3으로 나누었을 때 그때 얘네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자, 봐. 양의 정수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수가 있어. 걔를 3으로 나눴다고 보자. 예를 들면은 60. 3으로 나눠볼게. 나눠 떨어지지. 네. 61은 3나눠 떨어지. 나눠 떨어지지 않지. 네. 나머지가 몇인데? 1. 62는 나머지가 2지. 네. 63은 나눠 떨어지. 나눠 떨어지잖아. 네. 그럼 세상에 있는 모든 양의 정수들을 다 3으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거나 나머지가 1이거나 나머지가 2예요 라고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할 수 있지 않아? 네. 맞아? 양의 정수는 모두 다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거 아니야. 하나 더. 어떤 양의 정수를 분류할 때 이번엔 4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거나 나머지가 1이거나 2이거나 3이거나 4예요 라고 몇 가지로 4는 아니죠. 3이죠. 미안. 몇 가지로? 네 가지로도 분류할 수 있을 거라고. 어떠한 정수를 분류함에 있어서 이 친구를 예를 들면 3으로 나눴을 때 4로 나눴을 때 혹은 10으로 나눴을 때 특정수로 나눴을 때를 기준으로 재분류할 수 있을 거야. 그 표현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어떠한 의미의 정수가 있습니다. 그 친구를 내가 3으로 나눠볼게. 그럼 당연히 그 친구는 3으로 나눠 떨어지는 경우가 나올 수 있죠. 네. 맞아? 3의 배수겠지 그럼. 근데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 되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거야. 아니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경우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맞아? 아니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 경우 나올 수 있음? 없죠. 이런 건 뭔데? 3으로 묶여서 K 플러스 1이잖아. 맞아? 어차피 이 표현에 겹친다고. 받아들여?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정수가 있을 때 이 친구를 어떤 3이라는 숫자의 배수의 개념으로 좀 분류를 해보면 3으로 나눠 떨어지거나 나머지가 하나 남거나 나머지가 2개 남아요. 이렇게 분류해서 다시 표현하는 것도 종종 나오게 될 겁니다. 그거에 대한 표현이 여러분들 어디에 있냐? 78페이지에 있는 표현들인 거.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 뭐 어렵고 힘들고 빡세고 이런 표현은 아니니까요. 한번 쭉 훑어보시면 좋겠고요. 유리화하고 뭐 이중분호하고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그 여러분들 교재 87페이지에 보면 이중분호를 없애는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이중분호는 이 전전교육과정에서 이미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유리화하는 거는 86페이지에 써 있는 내용인데 뭐 유리화를 뭐 못하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 그렇잖아. 합차공식 이용하면 되는 거, 루트 벗기면 되는 거. 그래서 이것도 넘어가도록 할 거고, 뭐 세제곱근이라는 표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내년에 수학 1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거듭제곱근의 표현 같은 경우도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 92페이지로 가시면 무리수가 서로 같을 조건이라고 해서 내용 박스에 92페이지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거 중3 때 이미 한 거죠? 교재 보세요. 92페이지. 뭐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딨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